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또 이렇게 한 주가 금방 갔네요. 네네. 박권 씨. 네. 아, 이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박권 씨. 네. 혹시 빅토르 위고에 대해서 아십니까? 누구요? 빅토르 위고. 빅토르 위고. 네. 작가 아닙니까? 유명한 분? 맞아요. 빅토르 위고. 예, 작품 뭔지 네. 아세요? 작품 레미제라블. 오호. 그리고 맞습니다. 곱추. 왜요? 일단 만능으로 치겠습니다. 예, 노틀담의 곱추. 네. 왜 물어보시죠? 갑자기? 왜냐하면 그 프랑스 극작가 아닙니까? 네, 유명한 그런데 분이죠.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와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빅토르 위고가 자, 신은 물을 만들었지만 네. 인간은 와인을 만들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와인에 대한 극찬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너무나 맞아요. 멋진 말이고, 지난 시간에도 와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더 이 말이 와닿네요. 네네네. 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사실 더 알찬 소식과 더 재밌는 얘기로 와인 얘기를 와인 여행이라고 합시다.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와인 여행을 다시 한번 떠나봅시다. 네, 좋습니다. 자, 이창근 소믈리에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또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남동에서 레스토랑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믈리에 이창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창근 소믈리에님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방송 한번 나가고 나서 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서 일하고 계시냐? 내 거기 가서 와인 한번 먹어보고 싶다. 네, 이런 여자분들이 한 두세 명. 줄 섰어요, 줄을? 두세 명 연락이 왔습니다. 두세 명? 네. 혹시 엄마하고 누나 이건 아니죠? 후배들. 네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또 궁금한 게 많은데요. 그 와인이 지난 시간에 저희 와인 역사 이런 거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와인이 예전에 비해 가지고 지금 시대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도 훌쩍 넘어서 이 와인 이 문화 여기가 좀 변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트렌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네. 사실 예전에는 정말 진짜 보급술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 어른들만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상류층만 즐기는 문화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었는데 사실 텔레비에서도 약간 그런 식으로만 조명을 했었고요. 왠지 고급 그룹 회장님들의 이제 뭐 그런 비밀스러운 모임에서만 이제 건배를 하시는 그런 모임에서만 나오고. 하지만 요즘에는 되게 젊은 친구들도 와인을 되게 많이 접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다 보니까 더욱더 그게 빨라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트나 이제 여러 이제 샵에서 다양한 와인들을 이제 접하면서 젊은 이제 20대에서 이제 30대 초반 이제 그런 이제 젊은 소비자층들도 많은 이제 와인 소비를 하기 시작했고 옛날처럼 막 단순하게 막 소주 맥주를 막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는 그런 이제 음주 문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잔을 먹더라도 내 몸에 좋은 거 그리고 좀 즐겁게 마실 수 있는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술을 많이 즐기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모임에서도 그 와인을 또 기본적으로 하는 모임도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와인 모임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 실제로 저도 와인 그 동호회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여자친구를 만들려고 간 것도 있지만. 그 내추럴 와인이 또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내추럴 와인이 뭐 어떤 거예요? 내추럴 와인은 사실 이제 2000년대, 2020년, 15년 후부터 이제 급격하게 인기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 와인의 한 카테고리인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내추럴 와인의 전체적인 뜻은 포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약간 요런 게 이제 가장 큰 테마예요. 사실 근데 와인을 만들 때 대부분은 이제 아무것도 넣지 않는데 이제 각각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목적에 따라 조금씩 이제 들어가는 게 있죠. 근데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구분하기로는 이제 뭐 컨벤셔널 와인이지 뭐 내추럴 와인이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대부분의 와이너리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와이너리에서는 이제 뭐 와인을 만들 때 포도 농장에서 뭐 농약을 살포한다거나 제초제를 많이 뿌려서 이제 수확을 쉽게 한다거나 뭐 그리고 이제 색상을 좀 더 내기 위해서 색소를 좀 더 넣는다거나 뭐 이런 와인들이 있는데 이런 건 아주 일부에 진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내추럴 와인 같은 경우 예전에는 되게 좀 독특한 향이라던가 풍미가 있어서 되게 이제 좀 약간 마니아층의 이제 전유물이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맛도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잡혀왔고 향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레이블이 일단 그리고 굉장히 세련됐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이쁜 레이블들도 많이 있고. 레이블이 뭐예요? 그 레이블. 그 에티켓이라고 부르죠 보통. 네. 이제 그 병에 붙어 있는 이제 상표. 라벨 같은 라벨. 거. 네. 라벨. 네. 사실 와인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죠. 라벨이 중요하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네, 사실 이제 또 레이블이 또 이뻐야 사실은 이제 또 아무래도 처음 살 때는 딱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처음 보는 와인은 레이블을 보고 고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어떤 레이블이냐 따라서. 그 이 레이블 안에 그 혹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레이블이요? 네. 이제 뭐 원산지 표시 있을 것이고 맞죠? 그리고 뭐 브랜드 그리고 뭐 함유되는 것들 그런 성분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거기 제일 중요한. 제일 중에 뭐 가격? 빈티지. 아 빈티지 그게 뭐죠? 빈티지가 이제 뭐냐면 와인이 이제 만들어진 연도, 즉 포도가 생산된 이제 수확된 연도인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네. 요즘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안 보이게끔 숨겨놓는 생산자도 가끔 있어요. 아, 그 왜 그렇죠? 왜요? 약간 자기만의 그냥 이제 좀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별 스타일 다 있네. 이제 써놓기는 하는데 약간 다른 방식으로 써놓죠.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예를 들면 뭐 이제 BC19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거나. BC19. 네. 뭔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네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아니 근데 와인이나 김치나 다 오래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건 아니에요? 100년 된 김치 혹시 드실 수 있으세요? 100년 된 김치요? 네. 그 전에 아마 제가 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김치. 100년 전에 글쎄요. 그걸 또 먹으라 그러면 막상 또 이거 너무 썩은 거 아니야?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녹아 있을 거가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약간 와인도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다 이제 오래됐다고 좋은 와인은 아니고요. 어떤 이제 모든 물건은 저는 이제 모든 이제 물건들은 다 목적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와인도 똑같습니다. 약간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아까 이제 예전에 저번 주에 이제 얘기했던 이제 그 파리의 심판 때. 네네네.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그런 핑계를 댔잖아요. 이제 우리는 장기 숙성형 와인이기 때문에 지금 맛이 안 날 뿐이다. 그건 이제 변명이에요. 사실 이게 변명이긴 한데 이게 약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기는 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오랫동안 숙성을 해야 이게 맛이 나오는 와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와인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프랑스 보졸레에서 나오는 가메라던가 그리고 이제 피노누아 같은 품종들은 비교적 어릴 때 마셔도 굉장히 이제 신선하고 이제 프레시한 느낌이 되게 많이 살아 있고 과실풍미도 굉장히 좋은 반면에 그다음에 이제 보르도에서 만들어지는 좀 이제 그랑크리나 이제 이런 1등급의 와인들은 굉장히 색이 진하고 탄닌도 굉장히 많아서 오랫동안 숙성을 할 수 있고 이제 한 최소 10년, 20년 정도 숙성을 해야 어느 정도 그 탄닌이 좀 부드러워져서 먹었을 때 이제 되게 복합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 저 소믈리에님은 이렇게 와인을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렇게 좀 마시면은 이런 테스트를 했을 때 금방 다 맞추실 수 있어요? 금방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대충 이게 어디 거다 이런 거. 네, 그 정도는. 예를 국가 기본적으로. 네, 나라 정도는 국가 정도의 특징은 어느 정도는. 아니 종류별로 이게 마시는 법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와인이 종류별로 어때요? 종류별로 저는 근데 사실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즐기느냐죠, 사실. 근데 그거는 있지만 예를 들면 그 우리 박권 씨처럼 그 와인에 대해서 취향대로 그냥 본인 취향이나 아직 이걸 못 찾았기 때문에 아직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클래식한 이 기본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많은 지식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왜냐면 아는 척 하려고. 어디 가서 이제 뭐 이게 여자를 만났을 때 아는 척 하려고.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 이제 그런 이제 약간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 사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약간 차갑게 주세요. 무조건 차갑게 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시원하게 먹고 싶다. 근데 이거는 사실 약간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차가울수록 사실은 향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얼음에선 아무 냄새도 안 나잖아요. 아이스크림에선 향이 안 나는데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은 그 아이스크림이 녹은 그 액체에서는 향이 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와인이 너무 차가우면 향이 나지 않습니다.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 특히. 왜냐면은 껍질이 얇기 때문에 향 자체가 이제 굉장히 발산하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레드 와인 잔보다는 좀 더 약간 잔 자체도 좀 더 작고 이제 약간 이제 샤프한 스타일의 잔을 사용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샤르도네나 이제 뭐 저희 가장 많이 아는 샤도네 같은 품종 같은 경우는 너무 차가운 온도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적당한 온도에서 드시는 걸 오히려 좀 더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좀 와인을 많이 드셔보신 손님들은 직접 그런 온도를 원하시기도 하세요. 아, 그래요? 반대로 이제 또 아예 차갑게 먹는 게 좋은 화이트 와인도 있기는 하죠. 이제 뭐 여름에 보통 많이 드시는 와인 중에서 이제 뭐 소비뇽 블랑 같은 그런 와인들은 소비뇽 뭐요? 소비뇽 블랑. 소비뇽 블랑. 네. 저거 다 적어놔.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품종이긴 한데 이제 약간 구즈베리 향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잔디를 막 깎았을 때 나는 그런 이제 신선한 향들 굉장히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열대 과일 향들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약간 그리고 이제 좀 청피망 같은 그리고 신선한 파프리카 같은 향도 좀 이렇게 파프리카를 딱 잘랐을 때 네. 나는 그런 이제 좀 약간 상큼한 향 이제 좀 약간 살짝 매콤하지만 상큼한 향 그런 향도 나는 이제 품종이 있는데 이런 품종 같은 경우는 사실 온도가 좀 높으면 매운 향이 좀 도드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품종들은 조금 더 차갑게 해서 시원하게 드시는 게 좋죠. 이게 그 와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다른 술하고 다르게 맥주나 예를 들면 소주나 이런 네. 뭐 위스키나 양주 이런 거하고 다르게 와인은 네. 코르크 마개가 있잖아요. 다른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다른 술들은 그냥 이렇게 이거 막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와인은 코르크 마개가 있잖아요. 코르크 마개는 누가 그 개발한 거예요, 그렇게? 그건 저도 좀 알려주시면. 일단 뭐 나는 아니야. 뭐 내 주변은 일단 없어. 저는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와인만 왜 독특하게 마개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코르크 마개. 코르크를 쓰는 이유는 이제 일단 그 아까 장독대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독대랑 숙성하는 숨을 쉬는. 그렇죠. 그 코르크 나무 자체가 이제 아주 미세한 공기 구멍이 있어서 이제 와인은 빠져나가지 않지만 그 안으로 계속 숨을 쉬게 있거든요. 그리고 젖어 있기 때문에 항상 와인이 살짝 젖어 있는 상태로 보관을 하다 보면은 코르크는 나무다 보니까 얘가 팽창해 있어요. 항상. 네. 항상 팽창해 있어서 와인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이제 얘를 꽉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네. 요즘에는 근데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되게 다양한 그 뚜껑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뭐 스크류캡이라던가 아니면 유리로 된 뚜껑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냥 요즘은 맥주처럼 따는 와인도 있던데요? 네, 맥주처럼. 네, 맞아요. 네. 무조건 다 코르크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따는 것도 예전에는 이게 그 뭐죠? 그 따는 거, 그 기계. 뭐라고 하죠, 그걸? 오프너라고 하죠? 네. 근데 그거 말고 그것도 전동 것도 있던데요? 너무 편해졌던데요? 네, 전동도 많이 집에서 쓰기는 좋죠.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레스토랑에서 쓰기에는 좀 감성이 없고. 그러니까요. 네. 감성이 더 중요한 건데. 뭐 느낌이 다르죠. 이게 뭔가 딱딱딱 해가지고 힘겹게 딱 해가지고 뿅 하고 따야 되는데 부징하고 따면 아무래도 좀 맛이 덜하지 않을까. 왠지 그리고 분위기를 잡으셔야 되는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기계 가지고 가서 윙 하고 있으면 좀. 그러네. 네. 이거는 제가 우리 박건 씨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질문을 하나. 저를 위해서? 예. 그래요. 뭐요? 어떤 거 뭐예요? 그 와인을 딱 마셨어요. 테스팅. 호스트가 테스팅하고 와인을 딱 마셨어요. 그럼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떠세요? 맛이 어떠세요?라는 그런 맛의 이 표현을 해야 돼요. 사실 그게 되게 어렵지 않나요? 맛 표현 어렵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이제 마시면 일단 그냥 시원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상대편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네. 어떤 좋은 표현이 있습니까? 와인 그 맛 표현에 대해서 조금 팁을 좀 주시면. 사실 테이스팅을 할 때는 너무 길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면 그래요? 상대방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도 빨리 술을 달라. 근데 뭐 그런 거 말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고른 이 와인 맛 어때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뭐 여자친구나 아니면 그분이 되게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맛 표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일단 이때 색깔 아까 처음에 예전에 저번 주에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색깔별로 색깔 맞추기를 하시면 되게 좋아요. 일단 지난 이제 화이트 와인만 먼저 얘기를 하자면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샤도네 같은 경우는 오크 숙성을 한 샤도네들은 대부분 이제 열대 과일 향이 많이 나요. 특히 이제 도드라지는 향들은 파인애플이나 뭐 망고 그리고 이제 뭐 감귤류 향들이 많이 나는 편이고 그리고 오크를 쓰지 않고 만든 화이트 와인들은 이제 약간 이제 레몬 요런 향들이 조금 많이 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향을 느꼈을 때 향이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향인가? 무게감이 있는 향은 이제 요렇게 태양 모양으로 생긴 상표 아시죠? 이렇게 통조림 깡통 과일. 거기서 나오는 그 국물 과일
파인애플 통조림 국물이 그 굉장히 유사한 향을 나는 와인들이 되게 화이트 와인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래요. 그 향이랑 되게 유사한 향들이 나는 와인들이 간혹 있어요. 네. 그런 느낌. 근데 이거를 나 그 통조림 향 나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와인이 화이트 와인인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에게 화이트 와인을 한 잔 딱 주면서 그런 질문을 한다면 어때? 되게 좋은 화이트 와인인 것 같아요. 일단 파인애플 향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입에서 산도도 되게 좋은 편이고 향도 되게 묵직한 느낌이 난다. 이게 뭐냐면 있어 보여. 묵직해 보인다. 와, 있어 보여. 나처럼 그냥 시원하다 이러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더 그러니까 약간 좋네요. 그냥 생김치와 김치찌개의 향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 향의 무게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야, 생김치와 김치찌개. 네, 그냥 김치와 끓여놓은 김치찌개. 다르죠. 네. 그 향의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생김치와 묵은 김치 어때요?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비슷한 접근이긴 한데 요거는 약간 좀 다른데 요거는 이제 오크 숙성을 했냐 안 했냐 그렇죠. 요런 차이. 알겠습니다. 응용력이 역시 굉장히 좋으시네요. 제 별명이 박응용이거든요. 예. 그리고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레드와인 마시고 이러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커피랑 약간 비슷해가지고 바디감이 뭐 그런 거 많이 또 물어보거든요. 바디감이 뭐 무거운 걸 좋아하세요.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탄닌이 어떻고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다들 되게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바디감이라는 건 사실 입에서 느껴지는 이제 밀도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쉽게 이제 집에서 느끼실 수 있는 방법은 물과 우유의 차이거든요. 우유는 사실 이제 구하기 쉬우니까 와인보다 싸니까. 네, 이제 우유 정도가 이제 한 미디움 바디 정도의 바디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음료 아실지 모르겠는데 쌀 색깔의 그 아침 땡땡이라고. 네네네, 알아요. 그거에 약간 미지근할 때 드셔보시면 되게 묵직한 느낌이거든요. 약간 숭늉 같아서. 네네네. 그렇죠. 네, 약간 숭늉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약간 풀바디 같은 느낌. 네. 걸쭉하면서. 뭐 막걸리도 아니고 걸쭉한 느낌. 색깔은 또 완전 막걸리 색깔이어가지고. 막걸리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느낌인데 색깔을 봤을 때 잔을 비춰서 봤을 때 반대편이 투과돼 보일 정도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라이트 바디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맑은 거잖아요. 굉장히 색깔 자체가 그러니까 색이 얼마나 진하냐에 따라서 그 와인의 바디감도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못 본 분들을 위해서 가장 이 와인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국민 질문이 있어요. 자, 초보자들을 이제 와인을 좀 마시고 싶어요. 그때 이제 추천해달라고 많이 질문을 받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입문용. 지난번에 이제 모스카토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런 질문 뭐 너무나 많이 받으시겠지만은 어떤 걸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예를 들면 제가 딱 왔어요. 저 입문자요. 초보자. 자, 레스토랑에 딱 질문하세요. 왔어요. 소믈리에님한테. 뭐 그러면 제일 먼저 와인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는 화이트 와인이냐 뭐 이렇게 하면 저는 레드 와인을 좋아합니다. 근데 완전 초보예요. 네. 보통 저는 사실 그래서 음식을 뭘 드실 건지 일단 물어보고 항상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나 취할 거야 이건지 아니면 오늘 밥과 식사랑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낼 건지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후자죠. 레스토랑에 와서 반주로 저는 일단 먹어보고 상태 보고 굉장히 까다로운 손님이 왔어요 지금. 자, 저는 스테이크 간단하게 시키려고 해요. 그렇다고 하시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바디감을 갖고 어떤 고기인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돼지고기인지 소고기로. 그렇다면은 뭐 미국 와인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 나오는 나파밸리에서 나오는 뭐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던가 아니면 까베르네 소비뇽 블렌딩된 와인들 이런 류의 와인들을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프랑스의 와인은 약간 전반적으로 단맛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드라이한 스타일이 많고 그리고 풀바디한 느낌으로 갈수록 가격대가 굉장히 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안 그런 와인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 하지만 미국 와인들은 이제 어느 정도 풀바디한 와인들은 풀바디에 해도 가격대가 좀 리즈너블한 가격대가 많고 접근하기 편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많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초보자들이 느끼었을 때 이게 완전 떫은 맛만 느껴지면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싫은 느낌일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 마셨을 때 굉장히 떫고 드라이한 와인을 마셨어요. 그래서 그때 와인의 이미지는 좋지 않았어요. 사실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미국 와인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 미국 하면 또 미국은 이제 대부분 나파밸리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와인이 많이 생산되는데 네.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생산되는 거 두 가지가 더 있잖아요. 아몬드랑 또 오렌지. 이 두 가지가 뭐가 있어야 잘 익냐면은 햇빛이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아주 일조량이 좋아야 잘 익는데 그래서 이제 포도도 그만큼 굉장히 잘 익어요. 왜냐면 캘리포니아가 비가 안 오거든요. 네. 특히 굉장히 서부 쪽에. 가문 동네라. 네, 서부 쪽은 특히. 네. 예. 그래서 이제 포도 껍질이 굉장히 잘 여물고 잘 익기 때문에 탄닌도 굉장히 많고 당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포도의 당도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포도로 와인을 만드니까 아무래도 탄닌감도 굉장히 좋고 바디감도 좋고 입에서 질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적당한 가격대의 와인들은 단맛이 너무 이렇게 막 싼 느낌의 단맛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스테이크랑 같이 드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냥 와인만 그냥 즐기시기에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 캘리포니아 네. 라파밸리 그 네. 정도 라파밸리. 미국 와인을 추천하셨는 걸로. 이제 딱 가서 이제는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자분하고 데이트할 일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전 미국산 라파밸리 캘리포니아 거 주세요. 이렇게 딱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산자는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빼고 미국산 그냥 미국 캘리포니아 주세요. 네.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좀 괜찮겠네요. 이거는 그냥 팁인데 레스토랑에서 이제 딱 드셨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레드 와인을 딱 먹었는데 아 시원하다 이러면은 네. 그거는 보관을 잘못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안 되겠네 그러면. 네. 좋아할 게 아니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원하면은 그거는 레드 와인이었는데 시원하다. 그러면 이제 보관을 잘못한 겁니다. 너무 차갑게 보관을 한 겁니다. 아니면 제가 냉혈 인간이거나 네.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이제 저기 이제 레스토랑 가가지고 좀 있어 보이는 방법, 그리고 우리 입문자들이 이제 이렇게 좀 주문하면 좋겠다. 요거 얘기를 좀 들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용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마트를 갑니다. 아, 그쵸. 예, 그냥 큰 또, 마트. 예, 요즘은 또 예전하고 다르게 네. 마트에 이 와인 코너가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잘 돼 있죠. 정말. 그렇죠. 네, 그리고 엄청 굉장히 넓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전문 와인 또 매장도 있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마트를 가서 이 와인 코너를 거기를 그냥 스쳐 지나간 적이 없어요, 저는. 구경을 하죠. 네. 저도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냥 지나간 적. 이제 그러면 그렇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편안하게 남 눈치 안 보고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한번 뭐 맛을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와인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골라야 돼요, 진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명절 때라든가 이제 뭐 누구 생일 때라든가 이제 가끔 그런 와인 코너를 가요. 그래서 와인 선물을 하고 싶은데 정말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럴 때 좀 잘 고르는 팁이 있을까요? 근데 이것도 약간 그 영역을 네. 약간 범위를 좁혀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보자 이런 것도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는 와인 선물. 와인 선물하는데 선물요. 그분이 와인을 드시는 걸 알고 계세요. 그쵸? 네? 선물은 저는 사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긴 그렇죠. 하거든요. 네. 이제 뭐 이거는 그냥 필요하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특히나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제 그 교수님한테 선물로 이제 와인 선물할 건데 맞아, 뭐 맞아, 어떤 맞아. 걸 하면 좋냐 의사님들한테 또. 그렇죠. 특히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물용 와인 고르는 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비싼 걸 주면 부담되고 또 너무 싼 걸 주면 또 그렇죠. 티나니까. 그리고 또 와인을 좀 드시는 분들의 또 이 와인 맛이 어떨지 그쵸, 네, 모르니까. 취향이 또 어떤 취향이신지를 모르니까 또.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그건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건 어렵죠.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 물어보잖아요. 아유 됐어, 뭘 또 그런 걸 아유 그냥 와, 빈손으로 와, 괜찮아 이러신다. 빈손으로 가면 빈손으로 왔네.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그쵸. 네. 자, 이때 방법. 일단 저는 예산을 먼저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예산을 생각해요. 정한다? 왜냐하면 부모님 선물이든 누구에게 선물을 하든 일단 내가 쓸 수 있는 한도치의 예산을 먼저 정하고 그래야죠. 거기서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꼭 진짜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 예산이 10만 원이다. 네.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만 원에서 한 4, 5만 원 정도 네. 요 정도는 더 생각을 하고 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생각을 하고 가고 금액대를 형성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고 가서 와인 선물할 건데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은 1시간 내내 잡혀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A부터 Z까지 다 나오면 이제 한도 끝도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가격대를 내가 설정을 하고 이 가격대에서 이 가격대를 딱 먼저 보는 거예요. 왜 저희 부동산에서 집 볼 때도 원하는 가격대를 먼저 정해놓고 그것만 딱 보잖아요. 네. 사실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가격대를 정해서 먼저 한번
이 가격단에서 추천을 몇 가지 해주세요.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할 거예요. 네. 라고 말을 하면은 보통 이제 와인샵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선물에 굉장히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요. 왜냐면은 항상 와서 물어보니까 자기들한테.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학교 선생님한테 할 건데 뭐 부모님한테 줄 건데 여자친구한테 줄 건데 뭐 내가 먹을 건데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으시니까 네네.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가격대를 골라서 정하고 네, 정하시고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추천을 먼저 받고 네.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하나를 집어넣고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조금 더 아래로 뭐 예산에 맞춰서 그렇죠. 이제 위아래로 조금씩 이제 보시면 한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딱 좋지 않나. 저는 보통 그렇게 와인 많이 고르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음식과 같이 선물로 세트로. 이제 요즘 이제 이마트나 이제 뭐 그런 큰 마트들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패키지로 나오는 상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한우 선물 세트와 아니면 불고기 세트랑 이제 뭐 레드 와인 세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요? 네, 이제 묶어서 이제 상품으로 많이 파는데 그거는 이제 대부분 그 고기를 이제 포장을 할 때 그 와인이랑 그 고기랑 잘 어울리는 와인을 골라서 네, 보통 패키징을 같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트로 주는 것도 저는 이제 명절 선물로 같이 이렇게 보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냥 와인만 덩그러니 보내는 것보다. 네. 그것도 완전 센스 있는 팁인데요. 네, 그렇게 좀 저한테 선물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약간 더 어려운, 좀 무시할게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한번 추천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점원분한테. 그래서 한 세 가지를 받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정말 결정장애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라벨링과 스티커가 이쁜 걸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괜찮나요? 굉장히, 그럼요. 네. 아까 제가 늘 말하지만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네. 좋습니다. 네. 라벨링 예쁜 걸로. 예전에는 사실 그 미국 와인이나 뭐 프랑스 와인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예전에 그 칠레 와인을 굉장히 많이 마셨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어때요? 그 FTA 이것 때문에 관세 부분이 있어서 칠레 와인이 사실은 맛도 있었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워낙 그쵸. 착한 가격 이렇게 있어서 세트 얘기를 하셔가지고 칠레산 또 돼지고기가 좋아요. 우리나라 또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칠레산 삼겹살 맛있죠. 죽입니다. 예. 그 칠레산은 좀 다른 미국산, 이탈리아, 프랑스산에 비해서 어때요? 예. 예전에는 사실 확실히 퀄리티가 진짜 안 좋았는데 네, 옛날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칠레가 오히려 수입량은 1위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네, 물량으로는. 거봐. 금액은 아니지만 물량으로는 1위. 그러니까 이제 금액으로는 당연히 프랑스가 1위였는데, 네. 이제 가격으로는 프랑스를 못 이기죠. 그렇죠. 네. 물량으로는 근데 이제 수입량 자체는 이제 프랑스 항상 칠레가 지금도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칠레 와인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에는 되게 이제 정크 와인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내추럴 와인 얘기할 때 이제 뭐 컨벤셔널 요 와인들의 대부분이 이제 칠레 와인에서 많이 왔거든요. 이제 뭐 아무래도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뭐 농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냥 저가의 와인들을 많이 생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고 먹으면 다음날 숙취가 굉장히 심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칠레도 이제 되게 많은 투자와 발전을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이제 남부끄럽지 않은 그런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와이너리에서는 매년 이제 그런 파리의 심판 같은 그런 행사들을 계속 하면서 자기네 와인들이랑 프랑스 와인들 그리고 미국 와인들 좋은 와인들을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서 겨루고 있어요, 매년. 위원이 미국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미국이 파리의 심판 이거 여기에서 1등 해가지고 그렇죠. 또 그 브랜드를 하나 얻었잖아요. 그렇죠. 이미지를. 그런 것처럼 다른 이 후발주자 와인 산업에 있는 국가들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노리는 거겠죠. 이제 칠레도 한번 이제 좀 탈환을 하려고 하겠죠. 자기네 와인도 좋으니까. 프랑스에서도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포도밭은 다 이제 이미 다 개발되어 있는 상태니까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와인 메이커들이 칠레에 가서 이제 약간 어쨌든 뉴월드잖아요. 이제 신대륙이니까 칠레는 또 거기에 가서 이제 또 자기의 기술력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 오크통을 싸질머지고 가서 이제 직접 또 와인을 만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또 예를 들면 칠레 와인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르헨티나 와인 이 얘기도 맛있다고 이게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얘기는 많이 들어서 익숙하긴 한데 저는 아르헨티나. 근데 그리스 와인이 그리스 와인? 정말
진정한 뭐 와인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뭐 그리스 와인을 뭐 알아야 된다, 마셔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리스는 사실 이제 뭐 신화도 있고 이제 뭐 신들이 있고 그래서 뭔가 와인을 해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스도 사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이제 그리스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근데 되게 많은 이제 토착 품종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태리만큼 꽤 다양한 이제 자기들만의 이제 고유한 품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대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네, 일반적인 이제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그런 품종들을 되게 많이 키우는데, 그래서 근데 굉장히 특징이 되게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네. 확실히 근데 캐릭터가 아주 뚜렷하고 되게 맛있는 와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그 FTA라던가 그런 이제 문제에서 안 돼 있어서 가격대는 조금 있긴 한데, 저는 근데 되게 좋은 거기서 생산되는 디저트 와인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화이트 와인들, 특히 이제 산토리니 섬에서 생산되는 화이트 와인들이 있어요. 파란 병에 나오는 화이트 와인이 있는데, 네, 그 파란 그 캔 말고요. 네. 네네. 파란 병. 그거 말고. 네, 파란 병에 들어서 나오는 이제 화이트 와인들이 있는데, 그런 화이트 와인들은 이제 딱 마시고 있으면 정말 이제 어디 되게 휴양지에 온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되게 상쾌하고 되게 이제 아로마틱한 그런 와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 와인도 한 번쯤 도전해보면 되게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직은 레스토랑에서 보기가 쉽죠. 네. 그렇죠. 일반 샵이나 그런 데보다는 레스토랑에서 조금 더, 네. 근데 와인을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매너, 그다음 대화, 매너의 술이다, 뭐 대화의 술이다, 커뮤니케이션 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소주나 맥주 이런 거하고 다르게 와인을 마실 때 와인을 잔을 뭐 오픈하고 그다음에 와인을 따갖고 이렇게 따라주고 막 이런 또 매너가 또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와인을 마실 때 그 에티켓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맞아요. 네. 일단 와인의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은, 와인은 이제 받을 때, 그러니까 글라스를 받을 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술 받으실 때 두 손으로 받으시잖아요. 두 손으로 해갖고 잔을 또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굉장히 공손하게. 네. 근데 와인은 그런 걸 못 봤어요. 네. 보통 잔을 들면은 좀 약간 실례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약간 잔을 바닥에 놓고 그냥 잔 맨 밑바닥 부분, 이제 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그 스템 부분에 그냥 손을 살짝 얹어두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예의를 표시하는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건배를 할 때도 보통 건배를 할 때 이제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의외로 이걸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네, 와인잔의 그 가장 동그란 부분, 볼 부분을 원래 부딪히면은 제일 좋은 소리가 나는데, 네. 대부분 이제 윗부분을 자꾸 부딪히세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잔이 자꾸 깨지거나, 거의 약하니까. 네, 이쁜 소리가 나지 않죠. 이제. 살짝 건배를 할 때는 살짝 약간 45도로 꺾어서, 네. 이렇게 건배를 해주시는 게 좋고, 통통한 부분이 부딪힐 수 있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는 잔이 이제 보통 길고 얇고 이제 길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샴페인 잔처럼 이렇게. 그건 정말 끝으로 부딪히지 않나요? 네. 샴페인 잔도 근데 사실 옆으로 이렇게 같이 부딪혀주는 게, 그렇게 토스해주는 게 좋고. 맑고 좋은 소리?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뿅! 네네. 샴페인 잔은 이제 서브할 때 이제 보통 그런 잔에 서브해서 드시면 더 좋은 이유가, 일단은 눈으로 보는, 저는 샴페인은 이제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는 술이라고 이제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로 잔에 따랐을 때 올라오는 이 버블의 느낌이 모든 샴페인이 다 틀려요. 다 똑같지 않아요. 신기하다. 네. 각각의, 그러니까 소용돌이 같이 올라오는 그쵸, 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오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다 다른 효모를 사용하고 다 다른 방식으로 와인을 양조하기 때문에 다 그 올라온 기포가 오르는 방식도 다르고, 기포의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기포의 개수도 조금 약간 다르고, 사이즈도 좀 약간 달라요. 기포의 사이즈도. 그리고 왜 저희 어릴 때 왜 바닷가 가면 소라에 이렇게 귀 대보면 바다 소리 들리라고 하잖아요. 소리 나죠. 바다 소리. 맞아요. 그 샴페인 잔에 이렇게 귀를 대보면은 그 버블이 터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 소리가 또 은근히 되게 또 중독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는 그 샴페인, 스파클링 와인이나 이런 샴페인 이렇게 할 때 그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고 할 때 청량감, 기분이 그쵸, 너무 네. 좋아지는. 그렇죠. 예? 눈으로 딱 봤을 때. 그 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또 냄새를 맡을 때 네. 그 향이 정말 그윽하잖아요. 와인을 따를 때, 왜냐하면 이제 그 뭐 이런 분들 다 가셨어요. 내가 따라주고 앞에 이렇게 해야 돼요. 했을 때 이게 왜냐면 소주나 맥주 이런 부분들은 또 거품 가득 이렇게 따르고 하잖아요. 근데 또 와인은 또 그렇게 따르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와인은 어떻게 따르는 게 좋아요? 샴페인이나 아니면 레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 이 와인별로 예를 들면 몇 불을 따르라 뭐 이런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아니고 글라스를 봤을 때 네. 보통 이제 와인잔은 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약간 용량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한 보통 100ml에서 120ml 정도 요 정도를 가장 좋은 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조금씩은 취향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보통 한 100ml 정도가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가장 그 온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향을 느끼기에도 가장 좋고 네. 그리고 그 정도 따라야 7명이서 한 잔씩 딱 먹을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나눠 먹는. 네. 한 병 시켰는데 누구 하나 또 못 마실 수 있으니까. 그쵸,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따를 때는 병 목을 잡고 따르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병 아랫부분, 네. 아래쪽을 잡고 따라주는 게 제일 좋고 병 목을 잡고 이렇게 따르면 너무 좀 없어 보이니까. 네. 너무 부어라 이렇게, 마셔라 약간 느낌. 약간 부어라 마셔라 느낌이니까 또. 그리고 이렇게 위쪽을 잡고 따르시게 되면은 결정적으로 일단은 술이 굉장히 콸콸콸 나오기 때문에 끝부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그리고 약간 이제 손에 많이 묻죠. 그리고 묻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주의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병 중간쯤을 잡아주시고 따라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잔에 바로 따르게 되면 아무래도 거품이 많이 나와서 이제 초보자분들은 좀 많이 넘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러니까 잔을 들고 네, 기울여? 잔을 들고 그냥 내가 잔을 들고 기울여서 그렇게 그냥 살살 따라주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알겠어. 그리고 이제 와인을 잔을 받고 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슬슬 돌리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향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스월링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뭐요? 스월링. 네. 되게 수월하게 하는. 네, 수월하게 이제 먹기 위해서. 그래서 스월링을 한다고 하는데 그 향을 좀 퍼뜨리는 과정이거든요. 잔 전체에 이제 향이 이제 퍼질 수 있게. 네. 그래서 이제 향을 먼저 느끼고 그 후에 이제 와인의 맛을 볼 수 있도록. 네. 근데 이제 스월링을 하게 되면 이제 와인이 잔 위로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네. 그때 다시 내려오는 그 모양 자체도 굉장히 예쁘죠. 예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스월링 잘해요? 전 잘 못해요. 와인 자주 즐겨 드시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하고 전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스월링을 남들 하는 척하고 빨리 조금 하고 그냥 마시는 게 중요해요. 맛부터 보고. 네, 스월링은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스월링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처음 받았을 때 향을 먼저 한번 맡아보고 냄새를 이렇게 스멜.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좀 있어 보이는 팁인데 처음에 이제 와인을 잔에 따르고 스월링을 바로 하지 마시고 받으면 그 상태에서 먼저 향을 한번 맡아보고 그리고 나서 스월링을 하고 나서 다시 향을 맡아보면 향이 달라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1차 향과 2차 향이라고 하는데 처음 따랐을 때의 향이랑 그 다음에 이제 향이 퍼지기 시작하고 나서의 향. 그때 이제 약간 화학 성분이 이제 분해되면서 나는 이제 그런 향들이 이제 공기랑 섞이면서 이제 그런 이제 화학 과정 중에서 생기는 이제 향들이 이제 향이 바뀌기 때문에. 왜냐하면 와인이 숨을 예를 들면 오크, 코르크 막에서 숨을 쉬고 있기는 있었지만 약하게. 근데 얘네들이 딱 나와가지고 바깥세상에 나와서 자유를 느꼈을 때. 그렇죠, 맞아요. 그때 느낌이 다르다는. 좋아요. 숨통을 트여주는 거. 프리덤 했을 때의 느낌과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여유를 줬을 때의 느낌. 다르다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와인이 또 이게 이제 와인 산업이라고 하죠. 산업 와인이 이제 대중화되고 산업적으로 이게 번성하다 보니까 와인 재테크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요즘 운동화로 재테크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나이땡 그런 거 있는데 와인도 와인 재테크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요즘에 꽤 많이 이제 활발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점점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전체적인 이제 지구 온난화 그런 좀 슬픈 이야기긴 하지만 기후의 변화 때문에 이제 예전의 와인 맛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제 많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고급 와인들은 이제 점점 희소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찾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갖고 있는 이걸 사고 싶은 사람은 약간 이제 명품을 갖고 싶은 심리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와인도. 내가 이걸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제 유명한 와이너리들은 특히나 샴페인 하우스 같은 경우는 샴페인 와이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이제 뭐 아티스트들이랑 이제 뭐 아니면 또는 이제 뭐 디자이너들이랑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는 이제 한정판으로 나오죠. 이제 한정판으로 뭐 1번부터 뭐 999번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뭐 백처럼 가방처럼 네. 이제 뭐 1번부터 100번까지 요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넘버링 돼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재테크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이나 이제 뭐 보르도 그랑크리에 이제 보르도에서 나오는 그랑크리 와인들 그리고 미국 일부에서 나오는 이제 뭐 이제 유명한 이제 컬트 와인들 요런 와인들은 이제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재테크로서의 역할은 있지만 근데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재테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이거는 오랫동안 내가 갖고 있어야 멀리 네, 보고 아주 멀리 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결혼하셔서 이제 아들 빈티지를 사서 네. 아들에게 물려주시면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뭐 이제 저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아들 일도 없고 저는 뭐 아니 그러면은 저기 그 나 말 나온 김에 그럼 그 가격이 천차만별일 텐데 네. 저렴한 거부터 시작해서 비싼 건 얼마까지 있는 거예요 와인이? 뭐 저렴한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0,000원 언더부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요. 위로는 없죠 지붕이. 네. 끝이 없구나. 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네. 와인 가격은 최근에 제가 작년에 본 뉴스 중에 이제 서울 옥션에서 이제 최근에 와인을 이제 경매를 시작을 했는데 네. 작년에 이제 그 부르고뉴의 아주 유명한 부르고뉴 네, 아주 유명한 이제 와인 한 가지가 거의 최고가에 3,800만 원에 이제 와인 한 병이요? 네. 와인 한 병에 3,800만 원이요? 그러니까 고기도 안 주고 일단 네. 그 와인만. 네. 와, 3,800원. 진짜 연봉인데 연봉. 와. 팔렸다고 지금 하는 뉴스를 제가 얼마 전에 봤거든요. 이제 사실 그 정도의 가격의 와인은 아니긴 한데,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와인의 와인으로 재테크를 한다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아니 왜냐면 희소성 이런 부분도 그쵸, 굉장히 네. 중요하니까. 그럼 3,800만 원? 일반 레스토랑에서는 좀 비싼 와인은 좀 얼마 정도에 나가요, 보통? 그러니까 레스토랑 그건 좀 레스토랑보다도 좀 다른데 예.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모 호텔들은 뭐 비싼 거는 이제 뭐 한 2,000만 원, 3,000만 원대까지 판매가 되고 있고. 와, 네. 한번 먹으려면 일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예. 아니 아까 배우셨잖아요. 네. 네? 그 마트 가셔가지고. 네. 저는 마트 가서 잘 고를게요. 예. 저도 근데 사실은 집에서 그러니까 다들 소믈리에라고 하면은 이제 되게 좋은 와인만 많이 먹고 네네네 그런 우리 편견을 가지고 네, 있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집에서는 저희도 저나 이제 뭐 친구들이 모이면은 그냥 저렴한 와인들 그냥 뭐 한 1, 2만 원, 3, 4만 원 요 정도의 와인을 가장 많이 먹는 편이고 좋더라고요. 네. 그냥 그 정도 와인 그냥 왜냐면은 이제 이거를 즐기려고 먹는 거지 이거를 탐구하고 항상 공부하려고 먹다 보면은 힘드니까. 네. 맞아요. 저희도 이제 즐기고 싶을 때는 즐기는 거고. 네. 좋습니다. 근데 뭐 너무 비싼 와인은 진짜 겁나서 맞아요. 맛보기도 겁날 것 같아 진짜. 내 취향대로 가격 떠나서 내가 맛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정말 그동안 우리가 이제 와인 참 주변에서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와인 뭐 모임도 많지만은 사실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와인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소믈리에님께서 생각하시는 와인이란 이 한마디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와인이란 역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잔 안에 담겨있는 다양한 기후와 그 다음에 맛,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섞여있는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 이 아닐까요? 저희는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와인을 와인에 대해서 알게 돼서 와인을 즐길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누구랑 마시느냐? 네, 아니요. 미지의 탐험을 떠날 사람을 찾아서 그쵸.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와인 이야기를 재미있게 했는데요. 오늘은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문화야 놀자.